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신탁, 시니어 금융의 블루오션이라 될 수도 있는 신탁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신탁하면요,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시중에는 치매 신탁, 펫, 반려동물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상속형, 다시 말씀드려서 장래를 위한 신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8 가구경제생활 주요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탁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겠는데요. 이 통계자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목표 예상 규모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 국내외 사례, 그리고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케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가구 경제생활 주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연소득은 약 연간 4,700만 원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처분 가능한 연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숫자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럼 60 플러스 가구당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은 모든 비용을 다 제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순자산인데요. 그 보유액은 약 3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건요. 그럼 부동산, 특히 이제 거주 주택은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요. 약 43%가 거주 주택이고요. 그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탁 시장 규모를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층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60 플러스 가구 중에 연소득을 약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장에서 말한 평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게 약 한 240, 5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상회해야 하는, 그러니까 생활에 별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60 플러스에서 약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약 24%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와 은퇴하지 않은 경우 어떤지. 만약 첫 번째,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경우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한 비율은 약 10%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뭐 보통이다 정도까지 만약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약 10에서 41%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에서 말한 그 노후를 위한 준비 활동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가구는 어떨까요? 은퇴한 가구는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가 약 11%, 보통까지 합쳤을 때 46%까지 달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고객들은 그러면 이 자산을 여유 자금이 만약에 생기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축이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이런 비율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축이 약 한 46% 그리고 부동산이 약 26%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 선호하는 운영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안정적인 것, 예금하고 그 개인연금 이걸 합쳤을 때 약 95% 정도가 안정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요. 주식같이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정도가 한 4.7%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의 시장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상자 중에 신탁 서비스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60 플러스 중에 금융자산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신탁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떠냐? 이 부동산 중에서 이 부동산 보유 비중을 어떻게 그 금융자산 투자 선호 비중과 안전자산으로 만약에 곱해버리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60 플러스 중에 금융자산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금융자산 신탁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 보유하는 사람들 중에 금융 쪽으로 또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층을 계산해 보면 얼추 시장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탁 선정 가능성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요, 대략 한 53% 정도의 그 선정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오늘 질문이 신탁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아까 질문 두 가지가 키 값인데요.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해서 탑 2, 탑 3라고 얘기한 비중 범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부터 보통까지를 풀로 보고요. 그 중에 신탁을 선택할 가능성을 다시 곱해준다면 그 신탁 가능성이라는 거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중에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선호하겠냐를 계산한 값 53%죠. 이걸 곱하게 되면은요, 약 그 생활비 충당 정도 탑 2, 3가 아까 10에서 20, 46%였고요. 그 신탁 선택 가능성이 53%였으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5에서 24% 정도는 신탁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24%, 최대치 24%라는 숫자는요, 공교롭게도 60 플러스 가구 중 소득 5천만 원 이상 비율과 일치하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 외에 다른 쪽으로 알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8%,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전체 20%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니어층을 감안해 보더라도 야, 24% 정도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탁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이 시장의 규모는 5에서 24%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신탁 시장이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에서 제가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나 죽어가면서 웰다잉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웰다잉 속에서 항상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남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자산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남기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는요, 뭐 치매 신탁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펫,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조 쪽에서도 대1금융권에서 그 등장을 함으로써 장래를 위한 아주 소액의 신탁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시니어 대상이 지금 약 뭐 720만, 740만 이런데요. 이게 만약에 1000만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들의 자산 구조는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랬을 때 그럼 전체의 5에서 24%가 되는 이 그 큰 시장 가능성에 이 신탁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매력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5에서 24% 어디서 찾을지, 그게 실제로 자동차 구매율에서 찾을 건지 아니면은 그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서 찾을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단서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음식이 될지, 이런 부분 또는 요양 현장이 될지, 이런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웰다잉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 고객별로 사랑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고객의 온라인, 오프라인 동선 속에 신탁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가진 자산 규모나 유형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은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관계 자산 외에 신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신뢰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 신탁을 제공하는 그 업체가 내가 사후에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그 정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역량이 조금 부족한 기관에서는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비즈니스의 이슈를 통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니어 라이프의 현금,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고요. 비즈니스의 이슈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의 이슈, 이런 것들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